자, 오늘은 매매사업자,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방식은 세금 처리 방식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큰 개념부터 이해하고 가실게요.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을 팔고 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게 내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요. 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또 매매사업자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세금 관련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매매사업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 사업자 등록부터 알아볼게요. 사업자 등록은 자, 우리가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관청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업종을 정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팁 하나 드리자면 세부 업종을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확한 코드명은 703011번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좀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시기도 중요한데요.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사업 개시일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업 개시일이 도대체 언제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우리 경매에서는요, 경매로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기 이전에 등록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낙찰 받기 전에 일부러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찰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물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관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 납부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잔금 납부를 한 이후에 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잔금 납부하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 그러면 세무서에 내가 사업을 개시를 이때 했다라고 날짜를 인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매수를 한 이후 낙찰 받은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합리적이고 맥락에 맞다라는 거죠. 매매사업자 왜 할까요? 세금 때문에 합니다. 매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세율 적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양도를 할 때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세는요. 세금을 70%를 내게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7%예요. 2년 미만은 10% 깎아줘서 60%, 지방소득세 포함 66%라는 매우 높은 중과세,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그런데 매매사업자는 개인 양도세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 세율 6에서 45% 구간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6개월 만에 3천만 원의 실제 수익을 보았다고 해볼게요. 일반인은 77%, 약 2,200만 원의 세금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는 사업소득세이기 때문에 약 35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돼요. 무려 1,7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세율 계산뿐만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공제가 되면 수익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매매사업자의 또 다른 혜택이 바로 비용 공제 혜택이 넓다는 겁니다. 일반 양도소득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이 모두 사업 비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대출을 일으키면 대출 이자를 내게 되는데요. 이에 관련된 모든 대출 이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물건 찾아가기 위해서 현장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주유비, 식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납관리비에 대한 납부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명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명도 퇴거 비용, 때로는 뭐 철거 비용, 뭐 이런 것들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업자를 냈을 때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기타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등기 비용 뭐 이런 것들은요 원래 양도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을 되는데요 여기 사업자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하나하나 인정을 받으며 다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 줄어들고요 세율이 적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비용들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통장 만드시고요. 사업용 카드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시고 모든 거래 내역은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명도 비용 이런 거 영수증 받기 어렵잖아요. 그럼 지급 확인서 뭐 이런 증빙 서류로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세무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혼자 이거 하다가 비용들을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해서 공제를 못 받게 되면 오히려 세무사 기장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가 집을 팔 때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2번에 걸쳐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 먼저 매매하고 발생하자마자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매매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4월 2일에 매도를 했다면 4월 30일이 말일이죠. 그 말일에 2개월 5월 30일, 6월 30일까지 예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거 양도세랑 같아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용 공제는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냥 예정으로 미리 세금 신고를 한 이후에 다음에 확정 신고를 할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거든요. 다음에 5월에 그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다 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정 신고 때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더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금 좀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 취득세는 여전히 다주택자들은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집이 2채 이상 있으면 3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채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8%에서 12%로 내야 된다는 거죠. 매매사업자도 역시 2채까지만 취득세가 일반 과세라는 거 잊지 마세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세대원 전체를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가끔 남편이 집이 있고요,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법에서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남편이 한 채 가지고 있고 내가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2채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한 채를 더 취득을 하게 되면 3주택부터는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사업자들이 다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보통 국민주택 규모를 넘지 않는 85제곱 이하의 물건들은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데요. 요거보다 큰 사이즈,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32평형 이상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건물분에 대한 금액에서 10%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가격은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 규모를 넘는 사이즈가 좀 큰 주택을 매입을 할 때는 이 부가세까지 고려하셔서 수익성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리는 분들, 추가로 주택을 매입을 해서 매매사업자를 할 때 그러면 내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히도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제외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사업자로 보유한 주택이 있더라도 실거주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때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장부상에 어떤 주택이 재고주택이고 어떤 주택이 거주주택인지 미리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서 장부상에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기를 권해드려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이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손실이 났다면 내년에 이것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2월 과세라고 하는데요. 최대 10년까지 합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좀 이익을 1억을 보고 4천만 원의 세금을 냈다고 볼게요. 그런데 내년에 6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이것만큼 공제된 만큼을 마이너스 해줍니다. 양도세는 어쩌다 한 번 있는 일회성 세금이고요. 사업소득세는 지속적인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년간 어떤 해는 좀 수익이 나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가 됐으면 세금을 요거 모두 합해서 계산을 한다. 매매 사업자로서 세금 절약을 하기 위해서 실천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시기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매매 사업자도 3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올해 2채를 했으면 세 번째 집은 내년에 한 채 매도하시고 내년에 취득하시면 됩니다. 손실과 이익을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하다 달라지는 2월 과세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 증빙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사업용 통장과 카드 분리해서 운영하시고요. 기장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세무사님 기장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이 투자의 전부는 아니죠. 좋은 물건 찾고 수익 내는데 더 집중을 하시고요. 이러한 세금 지식은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낙찰받아서 바로 파는 매매사업자 경매 비법이 궁금하시면 영원 특강으로 오세요.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또 아래 링크에 매매사업자 세금 가이드도 올려드렸습니다. 다운받아서 활용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남의 돈으로 하는 3가지 레버리지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